When North Korea steals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crypto and uses Chinese money laundering networks and pours that money into its nuclear programs, does that pose a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It does, Senator. North Korea leverages China infrastructure to do a lot of their conversion from cryptocurrency into fiat currency and into the banking system. We trace a lot of North Korea funds to Chinese over-the-counter services, which are services that you can walk in with crypto and walk out with cash. They also leverage the Chinese banking system to input crypto and leverage fiat currency on the other side. And we see China kind of being a participant in that in an unwilling way. 자금 세탁에 성공해도 결국엔 거래소 등을 통한 현금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국가정보원이나 FBI, 체인얼리시스 등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범행을 적발해 자금을 동결시킨 시점도 바로 현금화를 할 때입니다. 시사기획청 취재진은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자지갑 주소를 입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대상자 검색창에 이 주소를 입력해봤습니다. 검색 결과 심현섭이라는 북한 평양태생 남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NPWMD,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규정 대상자로 중국 단둥에 있던 북한 광선은행 소속으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미국 FBI 검색창에도 입력해봤습니다. 지명 수배된 그의 사진과 범죄 기록 등이 나옵니다. 중요 정보 제공자에겐 미화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6억여 원이 지급됩니다. 광선은행은 북한 정권의 해외 금융거래 업무를 대행한 업무나 북한 은행들의 중국 내 계좌기술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6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 해결이 2670호에 의해서 제재 대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현섭은 이 광선은행의 두바이 대표부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섭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북한 해커가 탈취한 가상자산이나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불법 외화벌이 수익금을 세탁하고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4월 심현섭에 대해 작성한 기소장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북한에서 훈련을 받고 전 세계에 배치된 북한 IT 노동자들은 허위 신분증으로 국적을 위장해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에 취업합니다. 이들이 원격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고 심현섭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겁니다. 기소장은 이들 IT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을 주도하고 있는 군수산업부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미국 재무부에서 심현섭의 가상자산 지갑 계좌를 제지한 바가 있는데요. 이 계좌를 분석해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수백억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년간 심현섭이 세탁해 받은 암호화폐는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0억 원입니다. 미국 영토 내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벌어왔던 겁니다. 북한은 이러한 자금 세탁 범죄들로 인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정한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북한, 이란, 미얀마가 이제 고위험 국가로 지정이 돼 있죠. 최근에는 이제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 이제 우려하는 그런 자금이 특정 국가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이제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규제를 만들고 제한을 하고 그리고 위험한 국가를 지정을 해서 저 국가와는 거래를 하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국제적인 그런 규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돈줄을 더욱 강하게 틀어주고 있는 것은 유엔이나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아닌 미국의 독자 제재입니다. 이제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도인데 예를 들면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이라는 국가를 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금융기관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한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미국의 그런 어떤 행정명령이나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그 파워는 결국은 전 세계의 그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무역 거래의 그 대금의 결제가 달러화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금껏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해킹과 자금 세탁 등 부정한 수단을 써왔지만 그로 인해 더욱 강도 높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